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소영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마련한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 그리고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을 애청하시는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자, 오늘 드릴 얘기는요. 제가 과거에 있었던 국정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대단히 불미스러운 국민 여러분들께는 대단히 예의를 갖추지 못하는 불성실한 내용을 전달할 수밖에 없음을 미리부터 양해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도덕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도덕경에는요, 지금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나 오늘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천망회회 소위 불실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때 천이란 것은 하늘천이요, 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물을 뜻하는 그물망자요, 회라고 하는 것은 넓을 회 혹은 광대할 회, 그리고 소위 부실에서 소는 성길소 혹은 그 사이가 그 이격이 되어 있는 뜨다 이런 말 하죠. 그런 성길소자입니다. 이 자는 접속사 그러나 혹은 그런데도 이런 뜻이 되겠고, 불이란 건 뭐 안일 불자니까, 그리고 실은 이를 실자 빠뜨리다 혹은 남기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글자가 되겠죠. 그래서 천망회회 소위 불실, 이 말은 천지 자연의 법칙은 광대해서 아주 엉성한 듯 보이지만 악인에게 벌을 주는 일을 빠뜨리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주 간특하고 사악한 자들이 남들이 나의 이런 부정과 비리를 모르겠지라고 거짓말을 하고 부정비리를 저지르고 나서 내가 세상에서 관직을 취하고 높이 출세하면 이 모든 일은 감춰질 거다. 이런 아주 모자라고 부족한 생각을 하고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특히 국가의 공직에 앉아서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다라면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이야기가 되고, 이와 같은 범죄를 행한 자들은 마땅히 국법에 의해 엄중하게 다스려야 될 것입니다. 필요하면 사형이라도 시켜야 됩니다. 왜 그러냐? 국민이 주시는 혈세를 가지고 감히 사사롭게 개인의 부귀 영달을 위해서 그 예산을 남용하고 유용하고 불법으로 사용했다라면 이와 같은 범죄자들은 반드시 극형에 처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과거의 역사를 비춰보더라도 반드시 그렇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는요, 국가정보원의 자체 감사에서 실세특보에게 억대 대북 공작비가 유용되었다는 것을 적발해내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유의 있게 봐야 될 것은, 자, 실세특보가 억대의 대북 공작금을 유용 남용했다고 하는 것이 적발됐는데 그게 어디서? 자체적인 내부적인 감사에서 이 이야기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정부의 대단히 불편한 보도를 많이 하고 있는 M사 보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실세로 꼽히는 고위 간부가 대북 공작비를 1년 넘는 기간 동안 1억 원 넘게 유용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자는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대북 공작금을 가져다가 김대중, 노무현 이자들의 뒤를 캐는 국내의 정치 공작 분야에 써서 처벌을 받았지만 다시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자 다시 국정원에 복귀한 인물이다 이런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요즘처럼 북한 관련 위기가 고조되면 될수록 대북 공작비는 더 증가될 텐데 제대로 쓰여질지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언론에서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언론사 보도 내용의 리포트 내용을 봤더니요. 국정원은 지난 5월 달부터 대대적인 내부 감사에 착수를 했고 작년 11월 내부 계파 갈등이 노출이 되어서 김규현 국정원장, 권춘택 1차장, 김수현 2차장 등 지휘부가 경질된 뒤에 국가안보실장 하던 조태용 신임 국정원장이 국정원장으로 와서 내부 분위기를 다잡고 나섰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국정원 측의 모종의 보고를 받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있는 박선원 이란 자가 있어요. 이 박선원이가 한 말을 보면 한 달여의 내부 감사 과정에서 전임 김규현 원장 시절 김모 특별보좌관이 대북 공작 예산을 유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그리고 복수의 내부 제보를 접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박선원은요, 2017년 문재인이가 불법으로 대통령직을 찬탈한 이후에 그 진영에 소속돼 있다가 상해 총영사로 발령받은 지 6개월 만에 다시 갑자기 그만두고 들어와서 국정원에 특보를 하고 국정원에서 차장, 기조실장까지 역임한 자입니다. 과거 연세대학교 재학 시절에 미 문화원을 불법 점거하고 불도 좀 질러가면서 삼민투 투쟁을 했던 바로 그 자가 이 박선원이에요. 이러던 자가 지금 국회의원이 되어서 지금 이와 같은 국정원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의 구성이 되어서 이런 내용을 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언론사 보도를 보면요. 원장 직속이라고 하는 김 특보가 직접 지휘 대상도 아닌 대북 공작국에 추가 활동비를 지급하라고 요구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북 공작국에서 추가 활동비를 자발적으로 이 김 특보에게 준 게 아니라 김 특보가 본인이 지금 자기가 그쪽의 업무에 관여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휘를 할 대상도 아닌데 거기다 대놓고 추가 활동비를 내놔라. 이렇게 해서 대북 공작국 예산에서 따로 가져다 썼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언론 보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공작비의 유용은 매달 800만 원에서 1천만 원, 1년 5개월간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자, 1년 5개월은 17개월이에요. 1,000만 원씩이라 그러면 1억 7천만 원이 되고 800만 원이 하더라도 그건 1억 4천여만 원에 해당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언론 보도가 이래요. 대북 공작국 실무진은 감사에 대비하여 마치 정상적인 업무에 쓴 것처럼 이중장부를 써두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거 일반적 회사도요. 이 연간 회계감사를 할 때 이 거짓말로 쓴 돈을 이런 식으로 장부를 조작하게 되면요. 이 전부 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 정도는 뭐냐? 친환경 무상급식을 먹으러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박선원이가 딴에는 제깟 것이 국회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해요. 박선원이 얘기해요. 제가 국정원 특보를 2년 가까이 했었습니다. 일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수사 의뢰까지 가야 될 상황이죠. 오늘은 주제가 국정원의 예산 유남용이니까 박선원이가 과거 북경에 와가지고 향응받고 밥 먹고 술 먹고 그 다음에 여인들과 레슨을 했던 그런 얘기는 다음번에 하기로 하고요. 박선원이도 보면요. 사생활이 아주 정결치 못한 자예요. 이 자도. 자, 그러면서 언론 보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명박 정부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 이 시절이야말로 지난 63년간 지속되어 온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
시절을 통틀어서 가장 비참했던, 가장 더럽고 추한 국정원장 시절이었다. 이렇게 우리 모든 직원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원세훈이가 국정원장을 하고 있던 시절 대북국장이었던 김특보는 당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뒤를 캐는 정치 공작에 각각 대북 공작금 5억여 원과 9만 5천 달러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재작년 1월 징역 6개월형이 확정됐습니다. 이렇게 지금 언론사가 보고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재판에서는 권양숙 여사 미행을 시키고서도 윗선 탓을 해서 법원이 진정 반성을 했는지도 의문이라고 질타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런 얘기는요, 당시 억울하게 재판에 끌려간 국정원 출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저도 지금 법원에서 나왔던 후일담 들어봤더니 이런 자들이 있어요. 국정원에서 고위직 간부라고 하면 국장 이상 차장 혹은 뭐 원장 이것들을 얘기하는데, 한 국장을 했던 사람이 자, 검사가 물어봐도 예 그렇습니다 하고 변호사가 물어봐도 예 그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검사와 변호사는 서로 상반된 입장에서 이야기를 주고받게 돼 있죠. 상식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자리에 나가서 법정에서 자, 검사가 물어도 예 그렇습니다, 변호사가 물어봐도 예 그렇습니다 하는 이런 자를 두고 판사가 한 얘기가 있대요. 어떻게 국정원의 간부라는 자가 이래도 예 저래도 예, 도대체 당신은 뭐가 진실입니까? 이러고 묻더라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겠습니까? 자, 그런 자들의 기본을 보면요, 국가나 국민을 위해서 일했던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십상시 모양 교원 영색으로 아첨으로 압으로 그 자리를 탐했던 자들이지 국가나 국민의 이익과 생명 재산 보호를 위해선 일을 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답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현 정부, 즉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정원의 차관보급으로 복귀해서 핵심 실사로 꼽혀온 이 김특보라는 사람은 작년 11월 정년 퇴임했다라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언론 보도 내용은 국정원 측이 감사 결과에 대해서 수사 의뢰 등 추가 조치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고, 그리고 국정원은 취재진들의 모든 질의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만 답변했다라고 이 언론사 보도 내용이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자, 국민 여러분, 똑같은 단어라도요, 저처럼 내부에서, 즉 국정원 내에서 실질적으로 현장 활동을 해본 사람들은요, 이 행간의 뜻이 무엇이 의미하고 있는지를 금방 우리는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집중해서 취재를 해보았습니다. 이 사건은요, 어떻게 지금 규정이 되냐면은 이름 대신에 제가 이름자 끝에다가 변자를 붙이겠습니다. 이때 변이란 것은 대변할 때의 변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김승변 개인의 특보죠, 이 사람이. 김승변 개인의 공작 자금 그리고 국고 횡령 사건이라고 제목을 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definition, 정의를 한다라면은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이 사건을 고의적으로 묻어버린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그리고 범죄 공모죄로 검찰에서는 분명하게 조사 수사를 해서 처벌해야 된다 하면 처벌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이름 끝에다 변자를 붙인다 그랬습니다. 원래 이름이 아닙니다. 이때 변은 대변의 변입니다. 자, 두 번째 상으로 홍장변 1차장에 대한 엄중한 감찰 조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국정원에서 이상한 얘기가 나오는데 현직에 있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감찰도 할 수 없다라는 해괴망측한 지금 이론을 들이내밀고 있다 그럽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셨죠. 근데 어떻게 됐죠? 탄핵을 당하고 4년 9개월 동안 감옥에서 온갖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러면 현직 대통령에게도 조사를 하는 이런 대한민국에서 꼴락 빠진 그 국가정보원의 차장 나부랭이 이런 것들도 정무직이라고 그런 정무직 공직자에 대한 감찰을 할 수 없다? 이 어느 나라 법입니까 이게? 이게 진짜 심각한 조사를 받아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이 지금 김승변이라고 하는 전 특보, 이 사람이 이미 퇴직을 했어요. 그 다음에 같이 있으면서 국장을 했던 남기변 이 두 자를 두 명에 대해서 국고횡령, 배임, 직권남용, 사기 등의 혐의로 국정원장의 이름으로 검찰에 고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태용 현 국가정보원장은 아무것도 안 하고 일종 은근슬쩍 덮어버렸습니다. 자, 네 번째로 이번 사건, 즉 동사건을 조직적으로 지원을 하고 동조를 했던 노진변입니다. 이자도 변이에요. 노진변. 이자는 현재 공작국장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변. 이자는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의 비서실장 했는데 지금 이전이 돼버렸어요. 지금 뭐 대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 다른 곳에서 지금 뭐 석고대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당시 공작국 내에서 지도팀장, 그 다음에 행정처장, 이와 같은 하수인들을 철저하게 감찰 조사해서 이들의 범죄 행각 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이야말로 국고를 탕진시킨 아주 부정한 탐관오리의 표본으로 삼아서 국민 앞에 또 광화문 내거리에 이들을 내다 묶어놔야 됩니다. 자, 즉 이런 걸 우리가 일벌백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의 내막을 알고 봤더니요, 국정원도 내부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합니다. 자, 보통 감사반이 나오게 되면 그것은 국가정보원장의 명을 받고 오는 거기 때문에 수감을 당하는 피감 단위 조직에서는 아주 예의를 갖춰서 감사반들을 대하게 되죠. 자, 그런데 봤더니 그 감사반장으로 온 사람이 문서를 정리를 하고 검사를 하다 봤더니 자신이 소속돼 있었던 시절, 그러니까 그 감사반장도 아마 이쪽 부서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봤더니 자기 자신에게 지급되지도 않았던 무슨 뭐 보로금, 뭐 상여금 이런 것들이 지급돼 있는 곳으로 그렇게 있는 문서를 발견하고 뭔가를 이제 확인해 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거기에 바로 이게 김승변 김특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별도의 활동비를 주기 위한 그 소위 종잣돈으로 직원들을 상대로 이와 같이 거짓으로 이중장부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 연말연시에 주는 상여금 같은 돈이 있는데 가나 다라 뭐 이런 식으로 급을 나누어서 차등적으로 지급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급하지도 않은 돈을 지급했다라고 해서 거기에서 예산을 유용, 남용, 비리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아주 우스꽝스러운 얘기는 뭐냐면 현직 정무직 공직자의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어떠한 직무 비리에 관련된 감찰 조사 또는 감사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이러한 허무맹랑한 근거도 없는 말로 본 사건, 이 추악한 더러운 냄새가 풀풀 나고 있는 이 비리 사건을 덮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현직 정무직 공직자에 대한 비리에 있더라도 어떠한 직무비리 감찰 조사나 감사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규정이 실질적으로 국정원 내부 규정에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즉시 반드시 개정되어야만 합니다. 만일
이것을 개정하지도 않고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묵인 방조한다면 현임 조태용 국정원장 역시 퇴임한 이후에 법적인 처벌을 반드시 각오해야만 할 것입니다. 만일 이와 같은 일을 하고도 지금 계속해서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해서 이런 허무맹랑한 근거로 둘러대면서 감찰 조사 못한다, 안 하겠다 하면은요, 틀림없이 조태용 원장 역시 퇴임 이후에 검찰 조사를 받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먹을 수 있는 또 다른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사건은 국정원 내부에서 있었던 정기감사를 실행하던 기간 중에 이 대북 공작국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즉 연말 근무 평정에 따른 상여금, 기타 경료비 등 국가 예산을 이 김승변 이 원장 특보라는 개인이 편취하였고 갈취 횡령할 수 있도록 당시 국정원 차장, 대북공작국장, 또 공작국 내의 단장, 행정처장, 지도팀장 등등이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자행해온 불법 행위가 적발됨으로 인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우연하게도 이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이 일이 근본 발견되지 않았다면 하마터면 가뜩이나 썩어서 무너져 내리고 있는 국정원이 더 빠른 속도로 완전히 썩어 빠진 버섯 물처럼 아주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보여주고 있듯이 이미 국정원은 망했습니다. 도무지 회생할 수 없는 지경에 지금 추락해 버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당시 국장으로 남기변이라는 자가 대북 공작을 하고 있었어요. 남기변. 이 변은 제가 대변 소변할 때 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 김승변 특보 혹은 이 홍장변 차장 등등이 원장이 될 경우에 당시 이 남기변 대북공작국장은 자신이 이 차관급인 정무직의 해외 차장으로 승진할 것으로 굳게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당시 공작국 내 단장으로 있던 노진변, 그 다음에 행정처장 이상변 등을 동원해서 이와 같은 범죄를 해서 국가 예산을 유용 남용하였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갈취, 불법으로 돈을 훔쳐 나간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정기 감사 시에 이 감사 반장에 의해서 이 사건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하면 할수록 그 뿌리가 대단히 깊다라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 배후 세력 뿌리가 커지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 조태용 현 국가정보원장은 당시 공작국에서 행정처장으로 있다가 2급으로 승진하면서 일약 조태용 원장의 비서실장으로 올라간 자가 있습니다. 그 자가 바로 연세대학교 출신의 이상변입니다. 그런데 이 이상변을 뒤에서 조종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건 누구냐면 1차장 하고 있는 홍장변입니다. 이 홍장변은 이상훈을 이렇게 원장 비서실장으로 승진시켜주는데 막후에 영향을 행사하면서 원장 조태용의 일거수일투족을 매일마다 확인해서 보고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비서실장 하고 있는 이 이상변은 1차장 홍장변의 지시를 받고 아침에 원장이 몇 시에 출근했고 누구를 만났고 무슨 보고를 받았고 누구랑 통화를 했으며 일거수일투족을 그날 일일 보고를 해서 조태용의 행동 반경과 접촉 대상 인물, 그 다음에 그날 보고받은 보고 내용들, 또 지시 내용들 이런 것을 전부 다 1차장으로 있는 홍장변에게
전달을 해서 지금 옥상 옥으로 국정원장이 있지만 이 1차장 홍장변이 원장의 뒤를 감시하면서 그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는 거죠. 이 홍장변은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금 출장 가는 이런 정말 유치원 애들 수준도 안 되는 지금 대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범죄 행각에 참여했던 이 행정처장 출신의 비서실장 이상변을 지금 현재는 직무 배제, 대기 근무를 시키는 선에서 일단락을 짓고 대외적으로는 공표를 못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국민 여러분, 이 국가정보원이라는 조직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생명을 다 바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바치도록 훈련받은 요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인가 이 문재인 정권 5년을 거치면서 이 조직은요, 완전히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요 직전 김규현 원장도 결국 아무런 개혁 조치를 못하고 물러났고, 현재 지금 조태용 원장도 둘 다 서울대 출신의 외교부 출신이라 그런지 몰라도 지금 굉장히 피상적으로 아마 인사카드 정도 만지는 수준에서 지금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국민 여러분, 이제 국정원이라는 조직은 회생이 불가능한 지금 숨만 쉬고 있는 죽어가고 있는 공룡의 모습의 상태로 빠져 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죠? 자, 방법은 유일합니다. 이 국정원이라는 조직을 하루빨리 완전하게 깨끗하게 해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완벽하고 아주 새로운 비밀 공작기관으로 재탄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재탄생, 재창설을 위한 태스크포스 가동이 지금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절실한 아주 힘든 난제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런 비리가 범죄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조사하지 않고 덮어버리고 스리슬쩍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려고 하는 이 조태용 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이 검찰의 직접적인 조사도 즉각적으로 실시되어야만 한다고 보겠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혹자든 그럽니다. 저놈은 왜 지가 있던 고향집을 저렇게 비하하고 비판하고 하느냐 그러는데요. 원래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 신이고 충언은 역이나 이어 행이라 그랬습니다. 좋은 약이라는 것은 입에 쓰지만 몸에 달고 충언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하고 충성스러운 말은 귀에 거슬리지만 행실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부정 없이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국가 비밀 첩보 공작기관입니다. 자, 이제 국가정보원은 비밀 첩보 공작기관으로서 소명을 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 모든 직원들을 그냥 그대로 집으로 돌려보내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 이걸 재창설을 하기 위한 태스크포스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고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을 단죄를 할 때, 단죄란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데, 자주한 박근혜 대통령을 억울하게 감방에 보낼 때, 이 더러운 특수부 검사놈들이 한 짓이 있어요. 죄목이 뭐냐면 법전에도 없는 경제공동체, 국정농단, 묵시적 부정청탁이라는 정말 듣기도 거북한 이런 말들을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 이원석 이와 같은 특검팀들이 행한 범죄였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드릴 얘기는요, 농단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농단. 이때 농자는요, 용용자 밑에 흑토자가 있고요, 단자라고 한선 끈을 딴자, 우측에 낡은 변이 있는 그런 한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농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상업 행위뿐만 아니라 권력을 독점하는 경우에도 사용하는 것입니다. 본시 농단이란 뜻은요, 깎아 세운 듯이 높이 솟은 언덕을 우리가 농단이라고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과거 중국의 고전인 맹자 공손추장구 하편에서 이게 이제 출전을 갖고 있죠. 자, 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굳이 다 필요하시면은 이런 농단이란 단어, 그 다음에 맹자의 공손추장구 하편을 찾아보시면 관련된 내용들 고전이 실려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억울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에게 농단이라는 국정농단이라는 죄목을 씌워서 벌을 줬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하에서 국가정보는 1점도 개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가정보원이 보유하고 있던 대공수사권이 2024년 1월 1일부로 폐기되었습니다. 말은 경찰로 이관되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관이 아니라 폐지되어 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그 1월 1일이 돼서 대공수사권이 없을 때까지 문제에 대한 소위 여적죄, 간첩죄, 국가반역죄, 국가반란죄 등에 대해서 수사를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착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시간을 질질 끌었습니다. 그 질질 끄는 실무를 담당했던 자가 바로 한동훈과 이원석입니다. 이들에 대한 평가는 미국 워싱턴으로부터 받은 평가 내용은 윤석열, 한동훈, 이원석 모두는 공통점이 있다. 뭐다? 바로 문재인의 호위무사고 문재인의 사냥개였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가 다 자유우파가 아닌 좌파들이다라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그런 결론을 미국 워싱턴 DC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자들은 친중 성향이 강한 좌파로서 미국으로서는 신뢰할 수 없는 자들이다. 따라서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근본적인 까닭은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요 중국을 해체하기 위한 교두보로서 전진기지로 있을 뿐이다라는 분명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차제에 지금 우크라이나에 북쪽 아이들이 파병되었다고 하는 이 단순한 이유 하나만 가지고 지금 뭐 여러 가지 흥분하고 나토 사람들, 유럽 사람들 통화를 해가면서 하지 말아야 될 언어가 지금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구체적인 북에 있는 우리 요원들로부터 이 북한군이 공병부대로 위장을 해서 지난 벌써 5개월 전쯤에 3천여 명이 전투 지역으로 파견되었다고 재방송에서 혹은 아시아투데이에서 대한연대에서 수차례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은 5천 명 수준에서 추가로 파병이 될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제가 방송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입수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국정원에서 지금 아주 무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 혼자서 하고 있는 이 소위 북한 내부 사정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조사하는 게 국가정보원에서 하는 것보다 정확하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보다 조기에 발견하고 파악해서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께 소상하게 알려고 있음을 다시 한번 재강조해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퇴역한 공작관 우리의 이 방송에 대해서 전혀 뭐 모니터링 하겠지만은 이 얘기를 가져다가 활용도 하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저런 한심한 조직을 이제는 더 이상 둬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지금 뭐 국정감사 기간이라서 국감장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근본 자체 감사에서 이 실세특보 이 김승변 특보가 이 억대 대북 공작비를 이용했는데 이거 봤더니 이후에 더 높은 자리 출세하기 위한 남기변이라는 당시 공작국장이 같이 짜고 이걸 했는데 지금 1차 장로인 홍장변 특보도 거기다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들은 지금 남기변 국장이나 김승변 특보는 지금 퇴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뭐 민간이기 때문에 조사를 안 하는지 어떤지 몰라도요. 현직에 있는 자를 정무직이기 때문에 조사를 할 수 없다? 그러면 보통 하위 직급에 있는 직원들이 나가서 좁쌀보다 작은 실수를 하더라도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괴롭히고 파면시키고 해임하고 이런 극악한 행동을 해온 국정원 감찰실이나 지휘부는 과연 무슨 낯을 들고 보통 직원들을 대하고 지시를 할 수 있을까 의문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발견된 지금 언론사 보도가 있지만 실상은 그 언론사 보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더 큰 거는 안에 원장의 김규현 원장이 있을 때 김규현 원장의 눈을 속이고 밑에 있는 특보들과 또 차장, 국장 이런 자들이 같이 협력하고 또 그 밑에 실무하고 있는 국장, 단장, 처장들을 시켜갖고 이렇게 기타 상여금, 뭐 보로금 이런 것을 주지도 않고 줬다라고 얘기하고 이 김승변 특보에게 돈을 몰아줘서 월 100만 원이면요 1년 5개월 같으면 1억 7천입니다. 작은 돈입니까? 아마 그분도요 제가 알기로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자기 말로. 그러니까 요즘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하고 부패하고 양심을 속이고 살아야만 크리스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엊그제 우리 서울에서는 100만여 명이 모였었죠. 또 온라인을까지 합한 200여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그랬는데 정말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성차별 금지라든지 LGBTQ가 왜 우리나라에서 없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큰 획을 그은 아주 의미 깊은 행사였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그 행사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악을 쓰는 그와 같은 보기에도 흉한 그런 모습들도 있기도 했습니다만은 전체를 보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 미국 대선이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 어제 그저께 도널드 트럼프의 그 랠리에서도 보여줬듯이 트럼프는 미국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정한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합중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유럽에서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이 신대륙으로 넘어왔던 그 메이플라워 호에 탑승했던 선조들의 그 뜻을 중하게 생각하고 전지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국민들 앞에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종교가 있든 없든 어느 종교를 믿으시든 간에 이제는 우리의 양심이 회복돼야 될 시기입니다. 우리의 부정직함이 깨끗하게 세탁이 되어서 정직한 마음으로 정직한 정신 상태로 되돌아야만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은 우리의 양심 회복을 하지 못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들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앞에는 오직 파멸, 그리고 붕괴, 그리고 멸종이라고 하는 비참한 단어들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모두가 다 대오각성해야 될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유튜브 채널 공작감TV 그레이트 게임 그리고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을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